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2년 1월 6일 금요일 영상입니다. 이전 영상에 이어서 GL 메트로시티 향동이 왜 더 좋은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냥 제가 조금 뭉뚱그려서 그냥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처럼 들으신 분들도 있어서 조금 부연 설명을 한번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제가 늘 지식산업센터를 이야기할 때 지식산업센터는 기업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라고 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왜 이 향동 오블럭이 GL 메트로시티 향동이 다른 건물보다 변별력이 있었냐면, 이 GL 메트로시티 향동이 분양하기 이전 시점의 지식산업센터 중에서 GL 메트로시티 향동보다 좋은 스펙을 가진 지식산업센터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단언컨대 없었습니다. 그거보다 좋은 스펙을 가진 지식산업센터가 없었습니다. 이 GL 메트로시티 향동을 사전에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여기 이제 시행 대표님께서는 롤모델로 삼성 테크노밸리를 굉장히 많이 다녀가셨고, 거기서 실질적으로 어떤 기업체가 움직이고 동선이 어떻게 되고 차량이 어떻게 움직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보셨던 분입니다. 삼성 테크노밸리는 원래 저희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 대행하던 그분이 첫 번째로 시행을 하면서 굉장히 기업체들이 어떤 물건을 선택을 할까, 기업체들에게는 어떤 물건을 제공을 해야 기업체가 들어올까, 이 고민 끝에 만들어진 건물이 삼성 테크노밸리입니다. 삼성 테크노밸리보다 더 업그레이드 버전이 GL 메트로시티 향동입니다. 수도권에서 사실 이거보다 좋은 지식산업센터, 이렇게 물류, 유통, 제조가 한 번에 다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이런 정도의 스펙을 갖춘 건물이 실질적으로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설계적으로 이거를 이제 굉장히 폭이 길기 때문에 이거 램프를 어떻게 설계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결했고, 이제 흔히 이야기할 때 더블 제트라 그래서 한 번에 2개층씩 올라가는 이런 형태의 드라이브인 지식산업센터가 지식산업센터 상태에서는 최초로 나왔죠. 이 부분이 이제 아직 많은 사람들이 건물이 들어가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준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좋으냐라고 이렇게 물어본다고 하면 저도 얼마나 좋다라고 말로는 어떻게 표현할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언컨대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이 건물이 가장 먼저 선택을 받고 가장 먼저 기업체에서는 이 건물을 먼저 검토하고 그리고 나서 안 된다고 봤을 때 다음 건물로 넘어가면 넘어갔지, 이 건물을 빼고 다음 건물을 보고 이 건물을 보지 않고 결정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이유가 GL 메트로시티 향동이 좋은 이유입니다.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지식산업센터가 사실은 조금 편법적인 부분들이 많고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야기도 될 수 있지만, 실제로 지식산업센터에 들어오는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현재의 시점에서는 물류, 유통, 제조가 대부분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물류 유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저변이 확대가 됐고, 그래서 물류 창고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잖아요. 그거는 대기업들을 향한 것이 없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쿠팡에서 물건을 시키거나 네이버 스토어 거기서 물건을 시키거나 그러면 대부분의 회사들이 중소 작은 회사들입니다. 그런 작은 회사들이 그러면은 어디에 가서 물건을 챙겨놓고 마케팅을 하고 사람을 뽑아서 그런 물건을 판매를 할까요? 그거에 최적화된 건물들이 사실은 지식산업센터, 드라이브인, 창고로도 쓸 수 있고 사무실로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물건이 왔다 갔다 하기 편한 것들이 해결이 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실제로 그런 업체들이 되게 많이 들어왔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실제 기업체들한테 더 관심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건물이 이 건물이고, 이제 건물의 이제 육중함을 사실은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한번 들어오고 나면 쉽게 얘기하면은 모든 기업체 대표님들은 또 비슷한 생각입니다. 또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고 좀 더 많이 모여 있고 이런 것들이 더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GL 메트로시티 향동이 더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실은 기업체들이 실제 건물이 다 들어가고 난 다음에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이게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거기다가 이제 조금 볼륨이 큰 회사들이 있잖아요.
보통 지식산업센터가 보통 한 개층이 큰 지식산업센터가 한 300평, 500평? 500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500평, 1000평이 안 되면 전용 면적으로. 근데 진짜로 큰 회사들이 들어와서 굉장히 큰 면적을 사용하려고 봤을 때는 그러면 2개층, 3개층, 4개층 이렇게 써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불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GL 메트로시티 향동에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그 상징적인 회사, 상장사, 그 다음에 굉장히 시중에서 익히 알 수 있는 회사들이 분명히 한두 개는 들어올 겁니다. 그게 차지하는 면적이 뭐 1000평, 2000평, 3000평 이 정도의 면적을 쓸 수 있는 회사들이 분명히 들어올 겁니다. 왜 그러냐면 소홀하고 인접해 있고 그 정도 소홀하고 인접한 공간에서 이만한 공간을 다 지어진 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분명히 해결이 될 겁니다. 제가 굉장히 오랜 시간 지식산업센터를 일을 해오면서 느끼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업체가 만약에 한두 개만 이렇게 이동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에 따른 그 부속적인 업체들도 따로 같이 들어오고 그런 것들이 시너지를 내기 때문에 건물이 단기간에 입주가 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또 꼭 어떤 뭐 선전적인 부분을 하려고 했던 부분들은 아니고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연착륙이 되어서 회사들한테 좋은 영향을 끼치고 실제 기업체들에게 좋은 이미지가 되어서 선택을 받는다면 그런 건물들이 장기간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오래 갈 수 있는데 그런 건물들이 가격적으로도 메리트가 있었다. 그러면 금상첨화인 거잖아요. 여러 가지 많은 박자가 맞았습니다. 많은 박자가 맞는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조금 기대해 보면서 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대부분의 사업 시행사들은 분양만 하면 끝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또 여기 또 GL에서는 사후적으로 또 더 광고도 하고 임차인들도 모집하려고 노력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다른 건물보다 더 변별력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새겨 들으시고 어떤 지식산업센터를 살 것인가, 어떤 지식산업센터를 보유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연착륙이 되는가도 한번 유심히 한번 보시고요. 저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피드백을 드리면서 이런 건물들이 살아남고 이런 건물들이 오래 가고 이런 건물들이 가격적으로도 가고 이 어려운 시기에 조금만 버티면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는 건물들은 이런 건물들이다라는 이야기들을 조금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두서없긴 한데요. 제가 이제 조금 실질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드려야 여러분들이 비교도 되고 이게 좋구나라는 것들도 판명이 되고 이렇게 될 것 같아서 조금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시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